자, 그리고 앞으로 진단검사 거부하면 의료진이 이제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요? 네, 뭐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뭐 왕왕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앞으로는 의료진이 이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공개 범위를 또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한다 그러더니 오늘 결국 개원을 했어요. 그죠? 네, 개원했습니다. 우리 무겁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할 거예요? 먹겠다. 두 쪽 나도 먹어야죠. 먹겠다. 네. 정상근 기자는 체중을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줘.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국회 얘기할게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다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21대 국회가 열렸는데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렸고요. 오늘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리고 국민의당이 참여를 했고요. 이날 투표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이 됐고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몫의 이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된 상태인데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이 선출이 미뤄졌습니다. 네. 이 개원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에 왔다가 이제 퇴장을 했잖아요. 퇴장 전에 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자로 이제 단상에 섰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호영입니다.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항의차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주호영 대표 목소리가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뭐 뭔지 모르니까요. 예, 주호영 대표 이제 반대 토론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하는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여야 교섭단체에 합의가 없으니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뭐 기존에 우리가 국회가 늘 해왔던 관행을 생각하면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말께 봉합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당 부의장 이제 선거를 안 했고 이제 상임위원장 뽑고 그래야 되잖아요. 앞으로 언제 이게 일정이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8일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개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준법 개원, 또 상임위 관련해서도 준법 상임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정과 형식입니다. 네. 8일 날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하늘이 주 월요일이에요. 네. 두 쪽 나도 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국회법에 의하면 관행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지만 실제 국회법 규정에는 다수결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위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석 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 과연 이대로 갈지 아니면 주말에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하겠다 어제 발언이고 오늘은 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좌고우면 하지 앞뒤 옆뒤 이런 거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진만 하겠다는 건데. 정상 기자 네. 일정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일에 이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8일에 이제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만큼 국회의장단에서 이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분을 하고 이 8일에 상임위가 열리면 예. 여기서 이제 표결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8일 월요일 그 상임위원장 선출 때까지 물밑 대화들이 좀 오고 가서 네. 원만하게 좀 상임위원장도 뽑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만하게 좀 시작 21대 국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나 예결위원장 자리겠죠. 그러겠죠.
코로나19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39명, 40명 가까이 됐어요. 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11,668명이 됐고요. 이 1,506명이 격리 해제돼서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889명으로 어제보다 32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5명이고요. 이 지역사회 발생이 34명인데 서울이 15명, 경기도가 10명, 그리고 인천이 6명, 네,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구, 충남,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39명, 뭐 40명이지만 다른 나라는 거의 10,000명 단위예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네. 어제 하루만 뭐 10만 명 네. 넘게 나왔다는 거고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요. 10만 12만 명 가까이 그럼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역대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쟁이 별로 없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예. 미국은 또 국내에서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 관련 시위 때문에도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확진자 밀접 수는 접촉해가지고 시위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우려가 되는데. 계속 또 늘어가고 있는데 브라질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더 늘었고 아프리카 또 유럽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역 방역을 선택했었던 스웨덴도 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절대 우리가 지금 지역 감염, 지역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만 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관악구에 서울 관악구에 그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리치웨이라는 곳에서 네네. 확진자가 쏟아져서 이제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에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만 2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총에서 모두 다 해서? 네, 어제만 해도 10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19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고령자라는 건데요. 그렇죠. 처음 발견된 확진자도 70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예. 해당 업체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사실은 지금 다단계 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기 공간이 사람들이 좀 가득 차 있으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예. 또 이 판매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놓고 안에서 이제 노래를 같이 부르는 좀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주변 상인들이 또 진술을 이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네. 텔레비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몰래 카메라, 잠입 카메라가 그렇죠. 가서 그런 장면 네, 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고 이제 지금 노래 정상 부르면서 기자 얘기한 대로 막 음악도 나오고 네. 박수 치고 막 흥을 노래도 돋우고 하고 이제 자체 뭐 공연 특히 뭐 국악 공연 등을 해서 네. 참석한 사람들이 분위기를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약을 파는데 이 약도 제대로 된 약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죠. 사실상 이 다단계 유령 판매 업체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 가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입니다. 네. 보약 같은 거 이제 네, 네. 건강식품 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호응을 하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을 했던 정상훈 기자의 이야기대로 또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정말 철저하게 이 지역을 이런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 감염이 또 생기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권준욱 부본부장도 조금 전 2시 브리핑할 때 최근에 리치웨이라는 곳에 다녀가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검진 받으라고 네네. 시신 당부를 했어요. 뭐 게다가 또 그 건물에 또 학원도 있고 또 보험회사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건물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첫 감염자가 70대 남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분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역학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가끔 70대 어르신이 가끔 들어오셔서 또 따끔한 이야기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걱정이 문자로 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70평님 제가 뭐 네. 얘기 좀 하면 19야 네 얘기 그만해라 70평님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은 지금 아직 문자가 없으셔서 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 네. 조금 얘기하면 아마 올 거야. 아주 칼 같으셔. 네. 근데 와중에 이 주말에 지금 치과 의사분들이 7,000명이 모인 행사를 한다면서요. 네. 과연 이 행사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행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며칠 동안 강행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7,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환자가 만약에 감염자가 생겨서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 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행사 고가의 차량도 경품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참석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고까지 했는데도 서울시는 서울시 치과의사에서는 너무 중요한 행사다. 네.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밑줄 쳐셔야 되고요. 구상권 밑줄 쳐야 됩니까? 10개. 네. 별은요? 무겁게 소개되면 10개입니다. 별은 10개. 네, 9개로 해야 되겠네요. 구상이니까. 그래요? 구상권 9개. 애드립 하신 겁니까?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좋았어요. 사탕 하나. 사탕 그게 나오네요. 캔디입니까? 사탕 하나. 홍삼 이거 캔디. 사탕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거. 네. 사탕 하나 드세요 일단. 감사합니다. 또 무거워지겠네요. 뭐. 그 치과에 가서 이를 뽑으려 했더니 얼마에 그랬더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잠깐 뽑는데 무슨 2만 원씩이나 드냐. 그랬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천천히 뽑아드리겠다고. 너 정말 이럴 거냐? 자 그리고 앞으로 진단 검사 거부하면 의료진 이제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요. 네, 뭐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뭐 왕왕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앞으로는 의료진이 이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 절차를 이 정부가 마련을 했는데 이것과 함께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공개 범위를 또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상근 기자 주머니에서 무슨 소리 났어요? 네, 갑자기 구글에서 네,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렇게 소리가 났어요? 가끔 이렇더라고요. 주의 좀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한 명령을 내려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어제 네. 검찰이 영장을 쳐버렸어요. 뭐 장군 멍군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사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국민의 판단을 좀 맡겨보자. 물론 이제 전문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 이렇게 했더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에서 반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심사위를 좀 소집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텐데 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해명했습니다. 이미 이 소집이 신청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던 바가 있다. 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심사위원회가 실효성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8일 날 월요일 날 영장 영장 구속 심사. 적부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작년 2월 달인가 아마 집행유예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풀려났었는데 네네. 다시 구속 여부의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중요한 날입니다. 예.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뭐 나름 승부수를 던졌는데 뭐 그 이틀 만에 바로 이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변호인단이 이 수사에 성실하게 그동안 협조를 해왔고 또 이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이 검찰 수사 심의위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에서도 이 이야기도 했죠. 또 코로나19 매진 위해서 삼성이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약간 감성적인 네. 접근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법부 판단에 맡겨 봐야죠. 뭐. 자, 마지막으로 그 조지 플로이드 미국 추모식 얘기 좀 해볼까요? 4일부터 이제 9일까지 추모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미국에서 이제 추모식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8분 46초 침묵의 애도가 이 추도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8분 46초 약 9분에 이르는 시간은 조지 플로이드가 이 경찰관의 이 무릎에 짓눌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쇼빈이라는 경찰관 네. 무릎에 짓눌렸던. 네, 맞습니다. 이 이제 백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동양계 경찰도 있긴 한데 여기서 또 하나 추모식의 흥미로운 좀 주목할 점은 물론 우리가 이걸 단순히 흥미롭게 볼 건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인 추모 이 열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 고향인 휴스턴에서도 추모식이 있고요. 또 많은 젊은 청춘을 보냈던 지역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레퍼드인데 이곳을 돌아가면서 추도식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주는 도시는 다 어딘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위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가해 경찰관 3명은 최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쇼빈 그 주범 빼고 네, 네, 맞습니다. 이 3명이 최대 40년 형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이 가해자 데릭 쇼비는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알렉산더 킹, 그리고 토머스 레인, 그리고 투타오 이렇게 3명이 오늘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네, 현지 출석을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2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확정이 되면 이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서 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10억이 넘는 돈. 네, 10억 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풀어준다는 게 아닌 거고. 네, 네. 이 쇼빈 이 주범은 8일 날 재판정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8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예, 8일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많은 날이네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치과에서 7,000명이 모이는 행사가 예정돼서 서울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죠. 서울시는 이 행사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이것을 청구하겠다 입장입니다. 치료 및 방역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는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거 정말 제한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집합 제한 명령. 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질문으로 낸 거 아니에요. 힌트를 달라고 그러지. 네. 8상권 더하기 네? 네. 8상권 더하기 1로 하겠습니다. 팔상권. 아, 힌트 공부 좀 해갖고 들어오세요. 다음 주부터. 자, 정답 보내주세요. 다 아시죠?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 1TBS 앱 열렸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네. 무겁당 배종창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먹겠다. 먹겠다. 아, 명언이라고 아주 극찬해 주셨네요. 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